다음 갑이 유를 봤다. 갑이 유를 봤다는 것은 아주 90점짜리가 되겠죠. 이 편과는 뭔가 승부근성이 있고 딱 부러지는 어떤 한판 승부에 강하다면, 정관이라는 것은 뭐 그러한 건 없지만 꾸준한 어떤 상태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향하는 그런 관이 되고, 육신적으로 이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어떤 그 판단을 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죠. 예, 더 좋은 게 뭐냐면 기토가 여기에 장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의 간목이다. 이것은 보통 저 부모한테 수십억의 재물을 물려받는 각권의 승계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전에 감명한 사람 중에 갑오일주에 기유월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인가 그거 모르겠는데, 당신 저 재산 부모한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얼마나 물려받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한 50억을 받았어요. 유금 하나가 그렇게 커요. 왜냐면 거의 정제가 장생함으로. 그 다음에 정화도 장생하죠. 할 말 다 한다 이게 자기가. 그러면서도 정관이면서. 그리고 갑오일주니까 어떻게 돼? 처복까지 있죠. 그때 이제 배우자운이 불안해서 처하고 이혼을 하니만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건데, 당신이 이러저러해서 어쨌든 처는 괜찮으니까 조금만 넘기면 된다. 참아라. 그러면서 당신 재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주 동네 갑부예요, 이 부모가. 그만큼 유금이 있다. 간목이 유금을 받다. 이거는 거의 뭐 땡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갑이 유를 봤을 때 육신적으로 이것은 정관이다. 정관이면서 그 집안 월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잘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정관격도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동네에서 적어도 유직급은 된다. 응? 그리고 이제 잘 진짜 저 운 좋고 그러면은 시골 동네에서 그 집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 자기네 집에 갈 수 없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릇들이 이렇게 정관격들. 갑이 유를 봤을 때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땡을 맞은 글자다 이렇게 보세요. 정관이다. 두 번째가 12운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태지가 되죠. 태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절처봉생을 하고 나서 내가 꿈틀럭 뭔가 움직일 만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지에서 양지 장생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신금이 간목을 재성으로 썼을 때 태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을 서서히 키워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태지에 있다는 것은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승진할 만한 어떤 기운은 조만간에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지라는 것을 당장의 모양만 보지 말고 앞으로 커져 나가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므로 그러한 그 흐름까지도 봐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태지에 있다는 것은 나대지는 않지만 언제고 기회만 되면 내가 나가서 뭔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기운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타육신의 12운성이 되겠어요. 타육신의 12운성은 경금신금이 어떻게 됩니까? 경금신금이 제왕지 걸록지가 되죠. 이것은 뭐 경금신금 다 잘 쓸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행정 조직이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국가 조직이든 사기업에서 있든 이것은 분명히 잘 나가는 지역 내에서 지방이라도 지역 내에서의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군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일주인데 6월이고 거기에 사가 관련이 돼 있다. 사유가. 그럼 식신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도 되죠. 식신도 쓰고 관도 쓴다는 건 뭡니까? 조직 내에서 뭔가 내가 말로서 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기관 중에 뭐 언론방송 통신 이런 거 있겠죠. 뭐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또는 관과 식상이 합했다는 것은 제조 납품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큰 조직과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유가 이제 합쳐서 금을 이루죠. 이 자체가 뭘 이끕니까? 금 오행을 이끌죠. 경금의 어떤 모양새를 만들죠. 이 자체가 금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금융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유란 자체를 이제 검경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글자가 옆에서 간섭하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디테일한 직업의 속성은 나오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중요한 논리들이에요. 어떻게 직업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쪼개 나가느냐. 거기에서 왜 그런 논리가 나오느냐. 그걸 갖다가 어떤 글자 간섭했으니 이러더라. 어떤 글자가 간섭하니 이러더라. 이걸 갖다가 그대로 들이대면 맞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유가 아니고 사유를 했으니 그러한 직업이 나왔는데 해가 관련이 됐다. 해가 뭡니까 이거는? 무역이죠. 무역인데 이것이 만약에 금융이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게 뭐 있습니까? 외환은행 이런 거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해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외환은행이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 자체로 뭐냐 하면은 가는 과인데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역 그런 과이라 이거죠. 아니면 통상부 이런 거 있죠. 묘가 또 관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묘유술 이자봉이면 의료업에 종사해 본다 했죠. 의사 간호사 아니면 제약 바이오 요즘에 뭐 헬스케어 이런 거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직업의 어떤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어떻게 그 관의 모양이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말로 하는 거고 화이트보드에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랬다가 실제로 써보고 아니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이 직업론이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 하는 부분을 맛배기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속전속결 이 통변 강의를 해 나가면서 뭐가 있냐면 고급 논리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간단한 뭐 육친 얘기도 하지만 그 육친이 직업적으로 파생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직업으로 가더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더라. 그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고수 논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어느 중간에 중요한 게 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라도 소홀하게 드시면 안 돼요. 네 번째가 기륭이 되겠죠. 기륭이 되는데 이거 90점짜리다. 정제가 안정돼 있고 내가 언변을 내세울 수 있는 상관이 장생에 들고 정관님으로 국가에서 나를 인정하는 조직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파생적인 글자를 간섭해 보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글자더라. 그 직업이 될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이게 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뼈대 있는 집안의 부모요. 재산도 짱짱하더라.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바탕은 이미 탄탄한 그런 바탕에서 남들보다 한 몇십 점, 한 2, 30점 이상은 먹고 시작하더라. 2, 30점 먹고
사회생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남들은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맨 땅에 헤딩한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이 월에 또는 운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이 간목이 유대운을 만나면 직장에서 잘 나가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큰 조직과 손잡아가지고 큰 돈도 수십억 벌어요. 수십억. 경제가 장생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에서 내가 꾸준하게 돈을 빼먹는 그러한 것이 유대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90점 이상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좌표. 연애에 있으면은 잘 나갔던 조상의 흔적이요, 안정적인 재물이 있었던 조상의 흔적.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네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 사람은 지나가지 못했다 하는 글자들이, 이런 글자가 연애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내가 어떤 명예를 쓰기 위한 욕구, 그런 마인드가 생기겠죠. 연애에 있다는 것은. 월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격이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요. 거의 한 5, 60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어떤 직업이요. 환경이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일에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유에 있다는 것은 개유시가 되죠. 나중에 문서재산,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 높지 않은 하급 관리로 시작을 했더라도 나중에 잘 나가는 관리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말년의 운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물은 문서운으로 해서 잘 관리가 해서 기토가 또 장생함으로 안정적인 재물이 꾸준히 나오는데, 그거의 요체는 뭐냐? 안정적인 내가 문서운을 가지고 있어서 꾸준하게 잘 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잘 나간 자식이 되겠죠. 남자 같으면. 여자 같으면 남편도 말년에 나한테 잘해주고 자상한 남편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직 외에 자식으로 인한 내 명예, 그 다음에 내 활동에 의한 명예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년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대운에서 유대운이 왔다. 그럼 간목은 로또 맞은 거예요. 10년간 탱자하면서 돈 받아먹고 안정적인 재물 들어오고 명예는 명예대로 생기고,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서 있었더니 월급이 1년에 한 1, 2억씩 받아가면서, 또는 그에 준하는 1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직장 다녔다 하는 것들이 이런 대운을 지날 때입니다. 특히 남자 같은 더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한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라면은 자기 남편이 꾸준한 어떤 발전을 해서 진급도 잘해가지고 나한테 돈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줬다, 이런 것이 유대운입니다. 그 다음에 연에서 왔다면 뭐죠? 승진사가 되겠죠. 승진사. 반드시 승진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정도, 그 정도가 되고, 그게 뭐냐면 신년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유년에서 승진한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유년도를 설명해도 맞아요. 당신 저 작년에 엄청나게 바빴지? 뼈빠지기 일하고 올해 승진했구만, 그러면 맞아요, 그런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이권을 따낸다. 그로 인해서 제법 큰 프로젝트를 따내가지고 수억짜리 또는 수십억짜리 일을 하더라. 그게 유년의 사업자들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니냐는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할 겁니다. 남자는 90점짜리인데 여기다 한 5점 더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유축 음무로 가니까 나랑 잘 픽스가 된
그러한 길을 갔다. 그런 운기를 맞았다. 그래서 좋고, 여자 같으면 90점짜리인데 한 5점 깎아줘야 되겠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보니까 이게 그 사랑은 밖에서 나누고 나한테는 돈은 잘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반과부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 같으면 좀 좋지만은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보면 되겠어요. 종합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되겠죠. 지금 저 화이트보드에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적어가면서 잘 필기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트레이닝을 하시고 실전에서 써먹으면 진짜 이것은 거의 7, 80% 이상 맞아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독직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